딸이 1년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낯선 주소로 찾아간 그곳. 삐걱거리는 철문을 열리는 순간 윤숙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윤숙 씨의 딸 지혜 씨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예전엔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며 나타났습니다. 하윤이와 지우가 할머니 소리치며 달려오고 딸은 부엌으로 직행해서 냉장고 문을 열어젖혔어요. 엄마, 김치 떨어져 가요. 그런데 작년 봄부터 그 토요일 방문이 뜸해지더니 여름부턴 아예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윤숙 씨도 바쁜가 보다 했어요. 전화벨이 울려서 받으면 딸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엄마, 요즘 지훈이가 프로젝트 때문에 밤늦게 들어와요. 윤숙 씨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했어요. 윤숙 씨가 휴대폰 버튼을 눌러 전화를 걸면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딸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예전처럼 밝지 않았어요.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뚝 통화 종료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윤숙 씨가 이불을 뒤척이다 잠든 사이 악몽을 꿨습니다. 딸이 어둠 속에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두 팔을 쭉 뻗고 있었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윤숙 씨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등에는 식은 땀이 흘렀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윤숙 씨는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딸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관리사무소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들더니 말했어요. 지훈 씨 가족이요. 2달 전에 이사 나가셨는데요. 윤숙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새 주소는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며칠이 지나도 딸에게서 새 주소를 듣지 못했어요. 윤숙 씨는 결국 딸의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사 건물 로비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딸이 점심시간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시간을 기다린 끝에 딸의 동료 한 명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윤숙 씨가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지혜 씨와 같이 일하시나요? 아, 네. 그런데 저는 지혜 어머니인데요. 혹시 지혜가 어디 사는지 아시는지요? 그 동료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 최근에 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꺼내서 주소를 보여줬어요. 윤숙 씨는 그 주소를 종이에 적어놨어요. 볼펜으로 한 글자씩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외곽 지역의 낡은 빌라 주소였어요. 예전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숙 씨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어요.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심이 서 있었어요. 오늘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요. 핸드백 끈을 어깨에 메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지하철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윤숙 씨는 계속 생각했어요. 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전철이 덜컹덜컹 흔들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 순간 윤숙 씨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곧 보게 될 충격적인 광경을,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질 놀라운 일들을 말이에요. 지하철에서 내린 윤숙 씨는 주소를 적은 종이를 다시 펼쳐봤어요. 손가락으로 주소를 하나씩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낡은 주택가 골목길을 따라 걸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쪽쪽 울렸습니다. 아스팔트에는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고 담벼락엔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들이 보였어요. 드디어 그 주소의 빌라를 찾았습니다. 회색 시멘트 건물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어요. 외벽 곳곳에 검은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입구 철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녹이 쓴 경첩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윤숙 씨가 좁은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복도 천장에는 전기선이 드러나 있었고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습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2층 복도에 서서 문패를 확인했어요. 맞습니다. 여기였어요. 윤숙 씨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엄마, 딸 지혜 씨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볼이 움푹 들어가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며칠째 감지하는 듯 기름져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윤숙 씨는 더 충격적인 걸 봤습니다. 딸의 오른쪽 팔에 보라색 멍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개의 멍이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윤숙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혜야, 이게 뭐니? 윤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 엄마가 왜 여기에? 딸이 당황한 표정으로 문을 더 벌렸습니다. 그 순간 윤숙 씨는 집안을 보게 됐어요. 거실에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 곳곳에 검은 얼룩들이 번져 있었고 바닥에는 아이들 옷가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소파는 구멍이 뚫려서 솜이 나와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이불이 쌓여 있었어요. 아마 난방비를 아끼려고 거실에서 모여 자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아, 지우야. 윤숙 씨가 손주들을 불렀어요. 안방에서 조그마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이가 문 뒤에서 살짝 얼굴을 내밀었어요. 예전처럼 할머니 하고 달려오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무언가에 겁먹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옷도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것 같았어요. 지우는 형 뒤에 숨어서 윤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부엌으로 가는 길에 윤숙 씨는 더 많은 걸 봤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찬장 문짝도 떨어져 나가 있었고 냉장고는 텅 비어 보였어요. 썩은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지혜야, 윤숙 씨가 딸을 바라봤어요. 딸의 눈동자에서 생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밝고 생기발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말 못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윤숙 씨는 이 순간 직감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요. 딸과 손주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윤숙 씨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이었어요.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어요. 윤숙 씨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지혜야, 엄마한테 다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딸은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소파의 구멍난 부분을 자꾸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떨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지훈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가 어떻게 했는데? 윤숙 씨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딸의 어깨가 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바람 피워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윤숙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바람 피워요, 엄마. 회사 동료랑. 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한 거야? 윤숙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요? 그 사람, 다른 여자랑 살아요. 아이들만 데리고 도망쳤어요. 윤숙 씨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지금 지훈이는 어디 있는데? 회사에선 가정 있는 사람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여자 집에서 살고 있어요. 딸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엄마, 저 정말 모르고 살았어요. 야근한다고 하니까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봤대요. 지훈이가 다른 여자랑 손잡고 걸어가는 걸.
딸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윤숙 씨가 거실을 둘러봤어요. 벽에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었는데 엄마와 아이들만 있었어요. 아빠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직접 아빠 없음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나온 거구나. 윤숙 씨가 물었어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자꾸 저한테 손도 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딸의 머리카락이 며칠째 제대로 빗지 않아서 엉켜 있었어요. 눈밑이 퀭하니 들어가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생활비는? 윤숙 씨가 물었어요. 지훈이가 주나?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끔씩 들러서 조금씩 줘요. 그것도 아이들 용돈이라고 하면서.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동네로 온 거구나. 이 모든 게 그 배신한 사위 때문이었어요. 딸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 절대 말 못했어요. 무서워서, 창피해서. 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친정에 이런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싶어서요. 하윤이가 부엌에서 물 한 컵을 가져왔어요. 할머니에게 드리려고요. 할머니, 물 드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어른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에 너무 일찍 노출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윤숙 씨는 물컵을 받으면서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윤아, 지우는? 지우는 자고 있어요. 요즘 밤에 자주 울어서. 하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우리를 버렸어요. 딸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딸의 눈동자에는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윤숙 씨는 이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요. 딸과 손주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 남자는 다른 여자와 편안히 살고 있다니요. 윤숙 씨의 눈에서 눈물 대신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내가 친정엄마로서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위에게 딸이 당한 고통의 10배로 갚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혜야, 짐 챙겨. 윤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집으로 가자. 딸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윤숙 씨는 손주들의 옷가지를 비닐봉지에 담기 시작했어요. 하윤이와 지우의 작은 옷들을 하나씩 접어서 넣었습니다. 옷감이 바스락거리며 봉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윤아, 지우 깨워. 네, 할머니. 하윤이가 동생을 살살 흔들었어요. 지우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할머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응, 할머니 집에 가자. 윤숙 씨가 지우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가 할머니 목에 팔을 감고 매달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윤숙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미터기가 째깍째깍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은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하윤이와 지우는 할머니 양쪽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도 무슨 일인지 아는지 조용했습니다. 윤숙 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열쇠를 찰칵 돌리며 문을 열었어요. 어서 들어와. 딸이 아이들 손을 잡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밝은 집이었어요.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보일러가 돌아가는 웅웅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욕부터 하자. 윤숙 씨가 욕실 문을 끼익 열었어요. 수도꼭지를 틀자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하윤아, 지우야, 할머니가 씻겨줄게. 아이들이 오랜만에 뜨거운 물을 보고 좋아했어요. 와, 물이 뜨거워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윤숙 씨는 손주들을 정성스럽게 씻겨줬어요. 샴푸를 손바닥에 짜서 거품을 내고 아이들 머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했습니다.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왔어요. 등도 수건으로 깨끗이 밀어줬습니다. 할머니, 시원해요. 하윤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딸도 샤워를 했어요. 욕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철철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나온 딸의 얼굴이 조금 나아 보였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나니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윤숙 씨가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팔팔 올라왔어요. 계란 후라이도 부쳤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가 주방에 울렸어요. 많이 먹어. 윤숙 씨가 아이들 그릇에 밥을 한 숟가락씩 퍼주었습니다. 하윤이와 지우가 정말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어요. 숟가락으로 밥을 한 입씩 떠먹는 소리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더 주세요. 지우가 그릇을 들고 말했어요. 식사 중에 딸의 휴대폰이 윙윙 진동했어요. 화면에 지훈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딸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지훈이에요. 받아봐. 윤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윤숙 씨는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윤숙 씨는 휴대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쓱쓱 넘기며 녹음 앱을 찾았습니다. 빨간 녹음 버튼을 톡 눌렀어요. 화면에 녹음 시작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녹음 시간이 1분 2분으로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딸이 전화를 받으며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야, 어디 있어? 집에 없던데. 지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들렸어요. 윤숙 씨는 휴대폰을 살짝 딸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아이들이랑 엄마 집에 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갑자기? 언제 돌아올 거야? 지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당분간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 빨리 집으로 와.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윤숙 씨는 녹음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3분 4분. 완벽했어요. 싫어요. 저 안 갈래요. 딸이 용기를 냈어요. 뭐? 지훈의 목소리가 확 높아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애들 데리고 빨리 와. 목소리에 위협적인 톤이 섞였어요. 딸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뭘 했다는 거야? 지훈이 버럭 소리쳤어요. 윤숙 씨는 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계속 말하라고요. 상해 씨요. 회사 상해 씨랑 바람 피우는 거 다 알아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지훈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윤숙 씨가 원했던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불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거였어요. 당신 매일 그 여자 집에서 자잖아요. 우리 집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들어오면서. 딸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상위 아파트에서 신혼부부 놀이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혜야, 진정해. 그건 뭐가 진정해요? 그 여자랑 여행도 다니고 선물도 사주고. 딸이 흐느끼며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그 여자한테 자기야라고 부르는 것도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 그 여자 얘기하면서 웃는 것도. 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훈이 급하게 말했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그만해. 그만하긴 뭘 그만해요? 당신이 우리 버린 거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훈의 변명이 이어졌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상희 집에서 매일 밤 보내면서 우리한테는 용돈 명목으로 10만 원씩 던져주고. 딸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게 가장이에요? 아빠예요? 윤숙 씨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당황한 반응, 딸의 절절한 호소, 구체적인 불륜 행각까지 모든 게 고스란히 담겼어요. 지혜야, 우선 집으로 와. 얘기하자. 지훈이 급하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요?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냥 일단 집으로 와. 싫어요. 그 여자 냄새 나는 집에 절대 안 가요. 딸이 마지막으로 소리치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뚝, 통화 종료음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윤숙 씨는 녹음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총 녹음 시간이 1127초였습니다. 파일 이름을 지운 불륜 완전 인정으로 저장했어요. 글자를 하나씩 입력하며 저장 버튼을 톡 눌렀습니다. 딸이 휴대폰을 던지며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윤숙 씨는 딸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줬습니다. 괜찮아, 지혜야. 엄마가 다 들었어.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윤숙 씨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어요. 이어폰을 귀에 꽂고 볼륨을 작게 조절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지훈의 당황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윤숙 씨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엄마 절대 가만 안 있어. 윤숙 씨는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찾아둔 곳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문패를 확인했어요. 박민재 변호사라고 적힌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하신 윤숙 씨죠? 접수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윤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박민재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의 신뢰감 있는 인상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상담실로 들어가시죠. 윤숙 씨는 변호사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상담실에는 책장이 가득했어요. 법전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윤숙 씨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사위의 불륜 때문에 왔어요. 녹음 파일이 있으시군요. 변호사가 휴대폰을 가리켰어요. 네, 어젯밤에 녹음했습니다. 윤숙 씨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훈과 딸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변호사가 귀에 깊게 들었어요. 상해 씨요. 회사 상해 씨.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지훈의 당황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륜 사실을 본인이 인정했네요. 위자료 청구와 친권 확보에 유리합니다. 대략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증거라면 상당한 금액이 가능할 겁니다. 윤숙 씨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왔어요. 법적 절차는 변호사에게 맡기고 이제 사회적 응징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지훈이가 다니는 회사에 신고하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윤숙 씨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딸이 엄마 뭐 하세요? 하고 물었어요. 잠깐 할 일이 있어. 윤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지훈이 회사 홈페이지를 찾았어요. 마우스를 클릭하며 신고센터 메뉴를 찾았습니다. 직장 내 윤리 위반 신고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찾았다. 윤숙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신고 양식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키보드를 또각또각 두드리며 내용을 적었습니다. 영업팀 김지훈과 기획팀 박상희의 불륜 관계에 대해 신고합니다. 글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입력했어요. 녹음 파일도 첨부했습니다. 마우스로 파일을 드래그해서 업로드 창에 넣었어요. 업로드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윤숙 씨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은 상해 씨를 찾는 일이었어요. 윤숙 씨는 페이스북을 검색했습니다. 박상의 지훈이 회사명을 입력했어요. 몇 개의 계정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군. 윤숙 씨가 한 계정을 클릭했어요. 프로필 사진에 지훈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공개 설정이라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윤숙 씨는 화면을 캡처했어요. 스크린샷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상해 씨가 올린 게시물들도 모두 저장했어요. 지훈이와의 데이트 사진, 선물 받은 사진들까지 말이에요. 이것들도 증거가 되겠네. 윤숙 씨가 혼잣말을 했어요.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지훈이 불륜 증거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회사 인사부에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임직원 윤리 위반 신고의 건이었습니다. 본문에는 녹음 파일과 SNS 캡처 사진들을 첨부했어요. 회사 동료 간 불륜으로 인한 가정 파괴에 대해 신고합니다. 윤숙 씨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메일을 작성했어요. 마지막에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끝났다. 윤숙 씨가 컴퓨터를 끄며 말했어요. 딸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인터넷 쇼핑 좀 했어. 그날 밤 윤숙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이 회의실에서 무릎 꿇는 소식이 곧 들려올 거야. 윤숙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공개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거였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윤숙 씨는 딸과 아이들이 아침을 먹고 있을 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에서 온 이메일이 있었어요. 신고 접수 완료 및 조사 진행 안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접수됐네. 윤숙 씨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엄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윤숙 씨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 시각 지훈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인사팀장이 급하게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책상에 앉아있던 인사부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긴급 상황이야. 팀장이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어요. 영업팀 김지훈과 기획팀 박상희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어.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불륜이라고? 인사팀에서는 즉시 조사에 들어갔어요. 녹음 파일을 들어보고 SNS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지훈이 직접 불륜 사실을 인정한 음성까지 있었으니까요. 화요일 오전 지훈이 인사팀으로 호출됐습니다. 김지훈 씨, 인사팀에서 찾습니다. 사내 방송이 울렸어요. 지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팀 회의실에 들어간 지훈은 테이블에 앉은 팀장과 마주했어요. 앉으세요. 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어요. 박상혜 씨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지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걸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상혜 씨요. 회사 상혜 씨. 그걸 어떻게 알았어? 지훈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지훈이 의자에서 몸을 움츠렸어요. SNS에 올린 사진들도 있습니다. 팀장이 프린트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지훈과 상희가 손잡고 웃는 사진, 선물 교환하는 사진들이었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같은 시각 상희도 별도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기획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박상혜 씨, 김지훈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그게 저희는 SNS에 공개적으로 올린 사진들이 있어요. 팀장이 태블릿을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상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팀장님 저는 회사 윤리 규정 위반입니다. 그날 오후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졌어요. 지훈이랑 상희가 불륜이래. 진짜? 지훈이는 결혼했잖아.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 얘기뿐이었어요. 지훈과 상희는 각각 일주일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서 이동도 결정됐어요. 둘이 같은 부서에 있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날 저녁 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법무법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지혜 씨, 위자료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1억 원 인정됐습니다. 딸이 전화를 끊고 윤숙 씨를 바라봤어요. 엄마, 위자료 1억 원이래요. 윤숙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런데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딸이 의아해했어요. 제가 소송 신청한 적이 없는데. 윤숙 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다 했어.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엄마, 왜 혼자 하셨어요?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 윤숙 씨가 딸을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윤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훈과 상희의 회사 생활은 이제 끝났어요. 소문이 퍼진 회사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복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내가 친정엄마로서 사위에게 딸이 당한 고통의 10배로 갚아줬습니다. 지혜 씨는 동네 상가 한 귀퉁이에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월세 200만 원짜리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빵집 하고 싶어요. 지혜 씨가 윤숙 씨에게 말했어요. 정말? 윤숙 씨가 빈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형광등만 달랑 매달려 있었어요. 네, 예전부터 꿈이었거든요. 지혜 씨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딸과 함께 가게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윤숙 씨는 페인트 롤러를 들고 벽을 칠했습니다. 흰색 페인트가 롤러에서 스르르 발려졌어요. 엄마, 조심해요. 지혜 씨가 사다리를 잡아줬습니다. 하윤이와 지우도 도왔어요. 아이들이 작은 붓으로 벽 아래쪽을 칠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죠? 하윤이가 붓을 위아래로 움직였어요. 그래, 잘한다. 윤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게 간판도 직접 만들었어요. 나무판에 지혜의 베이커리라고 예쁜 글씨로 적었습니다. 지우가 색연필로 빵 그림을 그려 넣었어요. 와, 지우 그림 솜씨 늘었네. 윤숙 씨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븐과 반죽기를 설치했어요. 기사 아저씨가 큰 기계들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에 놓으면 되나요? 네, 저쪽 벽에 붙여서 놓아주세요. 지혜 씨가 손짓하며 말했어요. 드디어 개업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혜 씨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빵을 굽기 시작했어요. 반죽을 치대는 소리가 톡톡톡 들렸습니다. 오븐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엄마, 첫 빵이 나왔어요. 지혜 씨가 오븐 장갑을 끼고 식빵을 꺼냈습니다. 황금빛 식빵이 김을 모락모락 내뿜었어요. 와, 진짜 맛있겠다. 윤숙 씨가 감탄했습니다. 개업 첫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새로 생긴 빵집이네. 아주머니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혜 씨가 밝게 인사했어요. 뭐가 맛있어요? 식빵이랑 크림빵 추천드려요. 지혜 씨가 집게로 빵을 집어 봉지에 넣었습니다. 아, 이거 정말 따뜻하네. 각 구운 거죠? 네, 아침에 구웠어요. 손님이 점점 늘어났어요. 학교 끝나고 오는 아이들, 퇴근길 직장인들이 들렀습니다. 사장님, 크림빵 5개 주세요. 네, 잠깐만요. 지혜 씨가 바쁘게 움직였어요. 하윤이와 지우도 엄마를 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들이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손님들이 웃으며 애들 참 예쁘네 하고 말했습니다. 저녁에 문을 닫고 가족이 모여 앉았어요. 오늘 얼마나 팔렸어? 윤숙 씨가 물었습니다. 10만 원 정도요. 지혜 씨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답했어요. 첫날 치고 괜찮네. 지혜 씨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예전처럼 말랐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뺨에 살이 오르고 눈에 빛이 났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내가 열심히 한 거지. 하윤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해요? 그래, 우리 이제 행복해. 지혜 씨가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지우도 달려와서 엄마 품에 안겼어요. 아이들이 새 옷을 입고 학교에 갔어요. 손을 흔들며 엄마 다녀올게요. 하고 외쳤습니다. 윤숙 씨가 창문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의 뒷모습이 씩씩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윤숙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저 멀리 베이커리에서 바쁘게 일하는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우리 딸 정말 달라졌구나. 윤숙 씨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람에 빵 굽는 냄새가 날아왔어요.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였습니다. 윤숙 씨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윤숙 씨는 거실에 앉아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 딸과 손주들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베이커리는 동네 맛집이 됐어요. 매일 아침 문 열기도 전에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크림빵 예약했어요. 단골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네, 준비해뒀어요. 지혜 씨가 웃으며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하윤이는 학교에서 반장이 됐어요. 집에 와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반장 됐어요. 정말? 우리 하윤이 대단하네. 지혜 씨가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아이의 얼굴이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지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린 거예요. 지우가 상장을 펼쳐 보였어요.
가족이 함께 웃는 그림이었습니다. 와, 지우 솜씨가 이렇게 늘었네. 윤숙 씨가 감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윤숙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훈이 예전 회사 동료였습니다. 윤숙 씨, 혹시 지훈이 근황 들으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됐나요? 그 사람 회사에서 완전히 퇴출됐어요.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혜 씨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어디서도 취직이 안 된대요. 윤숙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지금은 뭘 하고 있대요? 윤숙 씨가 물었어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한다고 하더라고요. 상혜 씨는 고향으로 내려갔고요. 윤숙 씨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지혜 씨가 직접 만든 샐러드와 스테이크가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엄마 요리 솜씨도 늘었네. 윤숙 씨가 맛보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베이커리에 취재진이 왔어요. 지혜 씨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동네 맛집으로 소개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딸 대단하네. 하윤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혜 씨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윤아, 우리는 이제 셋이서 잘 살고 있잖아. 맞아. 우리 셋이서도 충분히 행복해. 윤숙 씨가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식사 후 윤숙 씨는 과거를 회상했어요. 1년 전 그 낡은 빌라에서 울던 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의 밝은 모습과 너무 달랐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윤숙 씨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시계가 9시를 가리켰어요. 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있었고 딸은 내일 팔빵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어요. 윤숙 씨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응징도 회복도 결국 사랑에서 시작됐구나. 윤숙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지혜 씨가 다가왔어요. 엄마, 뭐 하세요? 그냥 별 보고 있어.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됐어. 그런 얘기는. 우리 이제 정말 평온해요. 지혜 씨가 엄마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평온해. 윤숙 씨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날 밤 윤숙 씨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딸을 지켜낸 일, 손주들이 다시 웃게 만든 일, 모든 게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윤숙 씨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볼펜을 들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은 진짜 자유를 찾았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어요. 창밖에서 빵 굽는 냄새가 아직도 은은히 풍겨왔습니다. 내일도 딸은 새벽에 일어나 따뜻한 빵을 구울 거예요. 손주들은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낼 거고요. 이 집에는 이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윤숙 씨는 확신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엄마의 싸움은 언제나 옳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 윤숙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윤숙 씨가 딸과 손주들을 지키기 위해 보여준 놀라운 복수담이었어요. 때로는 가족을 위한 엄마의 결단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숙 씨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어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